예, 대표 궁금증 체크. 예, 첫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왜 내 매장이 지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왜 안 나오지? 왜 저 옆집 매장이 더 위에 나오는 거지? 예, 이런 궁금증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유는 모르겠죠. 뭐지? 나도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뭔가 있나? 돈을 내나? 돈 내면 해주나? 예. 아, 물론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저기 미국에서는 아마 구글인가 애플이었나는 제 기억에는 돈 내면은 표시도 해주는 상품도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는 이제 그 정보로서 그게 뭐 왜냐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한데 그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왜냐면 지도라는 서비스 자체는 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도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 장소명 표기에 대해서는 상용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매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지도 자체의 품질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지도를 보는 이유가 장소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회사들이 각자의 룰대로 이제 그 내부적인 것만 하지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 돈을 받는다는 거 외부에게 그 요구사항을 받고 외부 기준을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은 뭐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장소명으로 쓰이는 것들은 뭐 빠르게 넘어가면 뭐 다 아시는 것들 유명하고 크면 지도에 표기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냥 딱 봐도 보이니까. 결국 그 지도에서 이 목적은 지도를 보고 길을 잘 찾게 하기 위함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실은. 지도를 보고 얘가 어디 있지? 위치 파악이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그 크고 넓고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도 근데 보면 크고 넓은 것들이 이름도 안 바뀝니다. 위치도 안 바뀌고 왜냐면 크고 넓으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역 한번 공사했는데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름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 그거 뭐 별칭이 붙거나 하지만 뭐 기존의 이름들은 뭐 그건 되게 드문 경우고 대부분 그래서 그 장소명으로 표기하는 것들의 기준은 이름도 위치도 잘 많이 바뀌지 않는 것들 우선으로 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여기에서 아마 다들 왜 우리 가게는 안 나오지? 부분이 되는 게 이런 업종, 실제 이 가게들이 매장명이 나올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우선은 뭐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지도를 보면서 길을 잘 찾기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길에 다니는 보행자들 눈에 잘 띄이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 1층 업체보다는 1층 업체들 뭐 2, 3층, 뭐 5층, 7층에 있는 업체보다는 1층에 있는 업체들 뭐 이렇게 위주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간판이 이제 눈에 잘 띄는 뭐 프랜차이즈들 간판이 이뻐서가 아니라 워낙 흔하게 너무 봤더니 자주 눈에 띄는 거죠. 이뻐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익숙하니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위주들, 뭐 그런 위주들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선별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가장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해보셨을 텐데 뭐 처음에는 나라 이름, 뭐 도 이름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시 이름이 나왔다가 뭐 동 이름도 나오고, 뭐 지하철역이 나오네. 근데 이게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 규칙을 따라서 여기에선 얘가 나와. 이게 정해져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 그 하나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장명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 나오면 얼마나 유명해야 될까요? 뭐 정말 그러니까 강남권 전역에 음식점이 하나 나와야 된다면 얼마나 유명하면 나올까? 그거는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물론 있겠죠. 유명한 가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길찾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걸 노출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쯤에 나오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정도는 보면서 사람들이 장소를 파악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제 표시가 되냐 로직을 좀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에 어떤 거를 표시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될까라는 기준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크고 잘 보이고 1층에 있고 뭐 그런 거 기준으로 업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는 건 뭐 식음료냐, 뭐 지하철역도 업종이고요. 학교, 대학교, 뭐 그런 하나하나를 이제 뭐 업종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 분류라고 하죠. 이제 뭐 그 용어가 있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 업종은 어느 지도에부터 나올 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전국 토가 나오면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확대했더니 도가 나오면 도 이름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의 수준의 이제 레벨 확대할 때마다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 건물들이 보이고 지하철역을 지나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막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지금 사장님들이 궁금하시는 왜 우리 가게 안 나와? 예. 그때서 등장을 하고 그 위의 레벨에서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정해진 것들이 하나 나오게 되고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지도 안에 이것도 막 몰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100개의 점을 다 한 곳에만 모이면 점 하나가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뽑더라도 골고루 뽑습니다. 예, 골고루. 그러니까 뿌려서. 왜냐면 이제 위치 파악을 할 때 이 동네만 파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회사에서 이제 뭐 강남구에 있는 뭐 음식점을 뿌리겠어. 그러면 맛집 100 하면은 그게 몰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단독내는 음식점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업종과 표시 기준 레벨에 따라 지역별로 골고루 숫자를 채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된 숫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인기도 상관없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막 역세권의 음식점이 몰려있는 데서는 이 기준에 이게 밀리게 되면은 빠지고, 근데 여기서는 특정 업종을 했더니, 예를 들어 뭐 제가,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까요? 여기 커피점이 100개 있고, 여기는 3개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 10등에 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3개 있으면 10등, 그냥 무조건 10등에 들잖아요? 그럼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로직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서비스 제공처 측에서, 이건 밑으로 밀어야겠어.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단지 그러한 그냥 객관적 기준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겹치거든요. 예, 왜냐면 한 집 건너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미장원이 20곳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가는. 예. 황당하지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미장원 나오고 어느 미장원 안 나오고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인기도 없고 뭐가 없고 그냥 겹치면 안 나오고 이런 게 돼서 이제 누군가에겐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종을 선정할 때도 이제 이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쓴 이유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지리 시간에 보면 우리 지도를 배워봅시다. 그럼 우리 저기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안에서 이런 큰 대분류 속에서 이런 업종들을 다 나열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거의, 아마 오늘 사장님들하고 관계없는, 그쵸? 경찰서와 관계없고, 경찰서에 위치를 옮기거나 나오거나 말거나는 크게 관심사가 아닌 거, 결국은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카페, 편의점, 약국, 이제 은행도 사실은 거의 고정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여기 속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 건 안 나오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 이런 것도 있고, 펜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제가 벌써 앞장에서 얘기를 다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실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설명도 앞에 드렸는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영역에서 이제 아까 정의한 이게 실제 숫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 11인지 10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지하철역이 11에서 나왔으면 고등학교는 13에서 나와.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등학교랑 식당이 겹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나오지 식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식당은 13에서 나왔기 때문에 밑에 나온 거는 위로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로직들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채워 넣는 과정을 아까 미리 다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겹치게 되면 아래 기준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이게 절대적 팩트 아닙니다. 예, 실제 지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제 경험상의 정리인 거지, 실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몇 개 예시만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는 순서가 이렇다는데 카카오맵이 이렇다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먼저 겹칠 때 우선순위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나온 게 위입니다. 무조건. 예, 그 밑에를 뚫고 올라올 수는 없는 거죠.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상해지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분명히 나는 지하철역을 보고 따라왔는데 지하철역이 사라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뭐지? 잠깐이나마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야 되지 바뀌게 되거나 교체가 되면은 정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의 점을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접준을 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인지 측면에서 바뀌는 일은 없고 뚫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기도. 아무래도 뭐 아까 그 요식업, 이렇게 무슨 아까 자영업 업종들은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많이 찾는 곳을 많이 보니까는 표시하는 게 서비스 입장에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뭐 검색을 많이 한 횟수. 이거는 실은 이제 뭐 사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인기가 매장 방문이 늘어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즐겨찾기 수를 늘리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실은 할 수 있는 건 즐겨찾기 수를 어떻게 늘리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프랜차이즈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보장이 되거든요. 예, 매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들 위치해요.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매장을 선정할 때 뭐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제가 몇 개 들은 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유동인구 많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뭐 1층이어야 되고 뭐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 뭐 대기업의 어떤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 첫째 기준, 그러니까 지도가 길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가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편의점이 많아서 편의점만 갖고도 길 안내가 되더라고요. 여기 편의점 밑에 쭉 가면 편의점 보이고요. 편의점 밑에 우회전하신 다음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입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름도 간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높게 반영이 되고, 아까 뭐 중복돼서 얘기 드리지만 이제 이제 그 뭐 도로가 인접해 있거나 그런 것들, 뭐 이제 왜냐면 아까 1층 매장들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층인데 간판이 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근데 5층에 있는데 생뚱맞으면 이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게 뭐 절대적인 특정 서비스의 기준 아니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보시면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카카오랑 이제 이 두 개가 실은 같은 지역을 제가 비교해 본 거거든요. 확대 레벨도 맞춰서 다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네이버에서는 뭐 학교와 지하철역이 많이 눈에 띈다면 병원과, 근데 요쪽 카카오맵에서는 공원도 좀 보이고, 공원 이름도 보이고, 호텔 이름도 보이고, 어떤 뭐 큰 이제 또 보이고, 아파트도 많이 눈에 띄죠. 이거는 실은 정답은 없고요. 그냥 그 서비스 제공처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룰은 뭐 다른 레벨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보면 이게 결국에 좀 계속 말씀드린 이제 왜 우리 가게 안 나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확대해 봤더니 이제 이 선능력과 역삼역 사이 가게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아는 동네인데 이 가게들이 또 뭐 여기에 꼭 나와야 하는 유명한 곳인가? 라고 하면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왜 나오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로직을 따르는 것이고, 뭐 스타벅스나 투썸이 나온 이유는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럼 정말 여기 나오는 업체들이 이 길을 파악하는 데 중요했었나? 라고 할 때는 저도 뭐 여기서 그 답은 못 드리거든요. 뭐 실제 제가 이 골목골목 다 가본 건 아니어서.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카카오맵은 저 다르죠. 뭐 이렇게 보면 음식점이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건물 이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아파트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뭐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인 거지 왜 여기는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맵은 막 표시가 돼 있던데 네이버 지도도 막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이건 서비스 선택인 거고. 왜냐면 이제 딱 제가 볼 때 그냥 비교해 보자면 그냥 네이버 지도는 뭔가 검색이나 길찾기 했을 때 잘 눈에 띄었거든요. 뭔가 그런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카카오는 뭔가 그보다는 그냥 지도만 봐도 여기 뭐가 있네 한참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선택의 문제였지. 뭐 제가 뭐 이게 하여튼 그러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꺼낸 이유는 카카오맵은 저런데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사실 뭐 시쳇말로 먹히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각자의 정책에 따라 다니는 거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단 그 지도에 표시되는 장소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규칙과 로직에서 결정되는 거지
뭐 담당자들도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냥 내 매장의 업종이, 뭐 제가 업종이라 쓴 거는 어떤 사장님들이 오셨는지 잘 몰라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정해진 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가 겹쳐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뭔가 정해져 있는 그 각 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단 0.1점이라도 낮으면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 업체 올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줍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래도 되지 않냐? 관계자끼리는. 아니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직업윤리상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는 요청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타나, 잘못 수정돼 있거나, 나왔는데 되게 위치가 이상하다거나 하면은 수정은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검색할 땐 나오는데 우리 안 나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 가성입니다. 난 모르겠고, 난 지도에 나오면 최고야 이러면 업종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유소는 많이 나오거든요. 띄엄띄엄 있고. 잘 나옵니다. 정말. 주유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면 그럴 일 없겠죠. 그리고 또 인기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이거 되게 앞에도 길게 제가 많이 할애했지만은 매장 정보를 꾸미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 표시하자고 이걸 하기 쉽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 중에 매장을 옮기면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나오겠죠. 업종에 상관없이. 왜냐면 아까도 밀집 이제 채워야 되니까. 길의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형한 벌판에 가게 하나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건 아니시라고 믿고, 그래서 일단은 이 지도 표시되는 부분은 어떤 아까 말씀대로 좀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궁금증은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나 아쉽지만 바꾸긴 어렵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궁금한 건 왜 우리 가게가 왜 첫 페이지 안 나오죠?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실은 이 검색만 갖고도 제가 한 2시간? 다 단장할게요. 그래서 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 이건 사실은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검색 광고, SEO 광고라는 검색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 크게 여기서 얘기 드릴 만한 건 없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지도도. 그래서 색이랑 거치면 결국 모델링을 하게 되고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이제 그 랭킹도 실은 이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역삼점. 이게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알 때, 주소만 알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어떤 PY, 아까 말씀 PY의 주변에 업종,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검색 랭킹을 할 때 실은 이제 위에 장소명이나 주소는 어차피 특정 장소를 찍었기 때문에 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지금 논의에서는. 왜냐면 이건 그냥 정답에 가까운 거라 그냥 이건 서비스 제공자만 잘하면 됩니다. 그 대상이 있으면 되고 그냥 정확하게 그들의 엔진이 해석을 해서 일치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건 여지가 없는데 이제 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까리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순위가 들어가는 업종, 특정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특정 회사의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거리 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업종이란 걸 넣었는데 그 업종은 해당해야죠. 그죠? 냉면집인데 다른 집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식집에서 파는 냉면이 나와야 돼, 냉면 전문점이 나와야 되면 냉면 전문점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니즈겠죠. 거기 바뀌거든요. 근데 세태가 바뀌어서 냉면 전문점은 안 가라고 하면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가 돼야 되고요. 인기도.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갖고 아까 이제 아까 모델링한 엔진이 그때마다 계산을 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을 좀 빨리 좀 해야겠는데,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많은 자영업 32 중에서 많이 찾는 업종들이 제가 표시해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를 또 한 이유는 네이버가 되게 차별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구분이.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랭킹에 대한 것들을 예약 서비스도 만들고, 이렇게 다 각자 특성에 맞게 페이지를 다 구분해 놨거든요.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거고, 근데 일단 가장 처음 맛집입니다. 근데 맛집은 결국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보면 여기 나온
업체들은 다 뭐지? 그러면 최소한 한두 페이지 정도는 다 리뷰 수가 정말 99999 플러스. 그러니까 다 9999 플러스예요. 그래서 버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9999 플러스. 다 4점 이상. 사진은 다 멋져요. 그다음에 최소한 방송을 출연했다든지 이야기는 하고 다 이런 업체들이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셋째 페이지가 나오니까 이거 없이는 나올 수 없겠다. 왜냐면 아까 말한 랭킹을 탈 수밖에 없고 실은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안 할 수 없는 요소들인 거고요. 미용추도 비슷합니다. 이건 표기법이 달라서 999라고 안 쓰고 그냥 1000 플러스라고 제가 표현은 차이이지 결국은 리뷰 수가 많고 평점이 좋고 사진 잘 나오고 한 줄 소개냐 혜택이든 뭔가 하는 것들이 상위에 나오고 특히 아마 상위에 가산점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뭐 검색 횟수가 높았는지 그런 건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일으키는 거는 리뷰 수와 평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계속 순환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펜션도 그 다르지 않습니다. 펜션도 결국에는 저도 봤어 이제 뭐 이거 지역 다 비슷한데요. 그냥 거의 9999 플러스. 저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너무 다들 관리하시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뭘 골라야 되는지 모를 사항이 많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매장들은 많아서 사실은 오늘 많이 얘기는 안 드릴까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검색 랭킹이라는 것도 뭐 거의 비법같이 그런 검색 회사들은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실은 저도 뭐 검색 전문가는 아닌 그런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다른 거는 이제 편의점 뭐 없습니다. 아까 일반 형들은 다 이게 기본입니다. 카카오는 아마 이게 비슷하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영업시간, 거리, 주소 이걸로만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앞에 언급되었던 세 가지 업종 먹는 곳, 꾸미는 곳, 자는 곳 종의 특화가 존재하고 나머지들은 실제로 보면 이제 저도 추정이 안 되는 여기서는 실은 아까 말한 위치와 뭐 가깝다고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복합적인 요소들 그렇다고 리뷰 수가 또 높다고 먼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이 일반 영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결국 일반적인 것들밖에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리뷰수를 올리고 뭐 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보들 잘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뭐 자동차 수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결론은 이제 그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아마 뭐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쪽에서도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색 상위 노출 뭐 보장 뭐 근데 실은 그게 어떤 뭐 정해진 그 절대 법칙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검색 랭킹이라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 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링의 점수를 그 전문가 개발자 분들 뭐 정규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식이라는 거 안에 저는 거의 볼 수 없는 되게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게 한다는 거를 이제 그럼 예측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것만 쏠리게 가중치를 먹이진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비율 조정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기도 결국은 그 연관성과 인기도 외에는 실은 외부 사용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장님들도 결국에는 네이버 지도의 사용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 내부, 그러니까 뭐 카카오든 아까 설명은 네이버 앞단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좀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에는 매장 정보 업데이트 잘 관리하고 그런 리뷰나 어떤 뭐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거 외에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얘기는 여기인 거. 그래서 뭐 매장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 드리면 꽤 잘 돼 있고요. 뭐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만 해도 검색 결과 나오고 링크만 들어가도 뭐 이런 안내들이 나오거든요. 뭐 비교만 해봐도 이 전후를 비교해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소개도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식의 뭐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한 것처럼 이제 그 랭킹이라는 건 결국 필터
정렬 순위 중요하거든요. 많이 찾는 요즘 뜨는 TV에 나온 저장 많은 리뷰 많은. 근데 이 많이 찾는 요즘 뜨는 TV에 나온이라는 건 TV 나온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뜨는과 많이 찾는이라는 결국 검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인기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거를 볼 때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사용자들의 저장이 많거나, 그러니까 앞단에서 내가 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거나, 갔다 온 사람이 많거나, 그게 영향을 주는 거라 실제로 외부의 어떤 매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저장수를 올리고 리뷰를 많게 하는 거가 결국은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 뭐 예약을 하고 계시다면 예약 횟수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약에 이벤트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니는 매장들 보면 저 자주 가는 미용실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그 예약 몇 번 하면 뭐 서비스 주신다든지. 근데 그거 결국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게. 왜냐면 예약 많이 한 게 결국 인기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거는 부가 서비스들. 결국에는 이 필터에도 걸리는 애들, 뭐 단체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좌식인지 아닌지, 그 다음 또 뭐 애기 있는 집들은 애기 의자가 있는지, 뭐 또 뭐 발렛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검색 필터도 많이 쓰고 꽤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매장 정보에 다 좀 빠짐없이 좀 잘 채워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한다고 내일 뭐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되게 이게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고 그럴 거라고 거의 말씀드려요. 이게 오늘 뭐 했으니 내일 좋아질 거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 될 거고, 결국 꾸준함이 뭐 다들 이제 그런 지도와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상권 분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가벼운 소개 정도? 뭐 그 포탈 지도를 써서 상권 분석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은 오히려 상권 분석 전문가면은 지도를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오신 분, 많은 사장님 분들은 상권 분석의 전문가 분들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 뭐 내가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편의점이 많나? 뭐 이 정도의 파악 정도, 정도? 실은 이거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뭐 그 상권 분석 전문가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을 봤는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직접.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경을 재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얼마만큼의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동선 파악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상권을 정했다면 동네 분위기 파악들, 뭐 이제 임장을 뭐 굳이 안 가도 요새는 이게 사진 업데이트 매니 꽤 빨리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전후 사진 비교하면서 여기가 뭐 이거 매년 바뀌었어, 뭐 이런 가게들에 대한 것들. 물론 그거는 뭐 알아보는 방법 맞겠지만, 사진을 통해서도 뭐 거의 매년 뭐 6개월? 뭐 되게 빠른데 3개월 단위도 찍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계속 가게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매장은 뭐 여기에서 처음에 매장을 얻을 때 괜찮은 뭐 위치인가? 뭐 이렇게 파악할 때도 좀 도움이 된다곤 하고, 저도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시로서 넣어드렸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뭐 특정 순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순위는 없고요. 그냥 뭐 정리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쓰여진 거고. 저번 나이스 비즈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제에 관련돼서 많이 이게 좀 알려진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꽤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뭐 유료가 아니어도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상권에 대해서, 뭐 유동인구가 이게 왼쪽에 있는 건 유동인구거든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동선별로 뭐 이 색깔별로 이게 뭐 5등급이면은 뭐 이렇게 숫자 여기 써 있거든요, 범례가. 그래서 1등급이면 엄청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를 이쪽에 얻는 게 좋겠죠. 뭐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비싸겠지만 뭐 그건 이제.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시장 규모가 어떤지조차도 뭐 이렇게 예측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결제 아마 그런 금액 정보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포털 지도에는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정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전문 서비스들이 오히려 가진 데이터가 많고, 이런 비용에 관련된 것도 많고, 거래 금액도 나오니까 좀 의미 있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핀다라고 스타트업에서 만든데,
이제 오픈업 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예 동 지정하거나 하면 아예 그냥 매출을 이건 추정값이긴 해서 저도 이게 정말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하지만 뭐 상권 되겠다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 서비스에서 그 괜찮았던 거는 되게 그 가이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잘 몰라도 그냥 이 회사 걸 써보면서 따라하기를 해보았더니 이런 걸 하면 내가 괜찮은데? 예, 오히려 뭐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뭐 다른 서비스 써도 될 것 같고, 예. 뭐 여기 왜냐면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서비스별로 뭐 이제 여기선 주고 여기선 안 주고. 근데 여기서의 강점은 아마 그 상권에 대한 매출이나 추정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뭐 여기다 피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신뢰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마 줄 거라고 믿고, 예, 그런 정보들 제공하고 있더라. 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알 텐데 그 마이프차, 예. 여기는 이제 그런 그 뭐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거기다 이제 그 배우 세대라고, 예, 근처에 뭐 아파트나 빌라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고객군이 여기 있는지 규모까지도 좀 볼 수 있어서 좀 상권 분석에는 꽤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예, 정보들도 많이 모이고 또 특히 요새 뭐 AI 이런 것들 오면서 추정에 대한 얘기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서 꽤 많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예, 뭐 이미 다 얘기 드린 거라 그냥 이 마지막 한 장은 앞에서 만든 걸 그냥 한 장으로 요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제가 얘기 드린 건 많았지만 결국에는 뭐 그냥 매장 정보와 길찾기 정보는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매장, 그러니까 특히나 포털 지도에서, 예, 쓰이는 정보 관리의 차원에 해주시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고 그다음에 뭐 일단 좌측의 경우에는 이제 검색 로직이라든지 지도에 표시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서비스 로직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뭔가 바로 뭐 바뀌거나 하기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매장 정보 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기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법을 가지시면서 이제 하는 것이 좀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길찾기 정보는 오히려 간단하게 이건 고객 경험과 관련된 것이니 좀 신경만 써주시면 좀 뭐 한 번 정도만 신경 써 봐주시면 바로 해결될 것들이니 좀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